네, 오늘도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저한테 항상 그런 질문하실 때마다 조금 민망하시죠. 항상 같은 대답. 네,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야 돼서 네. 저도 민망하거든요. 뭐 시장 안 좋을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세상이 좀 홍길동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요. 왜요?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안 좋을 거라고 말도 못 하고요. 거품이라는 것을 거품이라고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여론의 문매라고 하잖아요. 뭐 댓글이 무서워서, 네. 욕이 무서워서, 또는 개인 투자자들을 물려라는 거냐라는 비난이 무서워서.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걸 무서워하면은 의견을 표출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의견을 표출 못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증시가 거품 맞죠? 그리고 거품이고 거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위쪽에서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쪽에 왜 물렸는가? 저는 저 당시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품이다. 그러니까 현금화를 좀 해라. 들고 있지 마라. 주식을 5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떨어져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저 당시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야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당시에는 그렇게 안 보였죠. 더 갈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저 때도 여론의 문매가 무서웠던 전문가들은 더 간다.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주식 계속해도 된다. 막 사라. 지금 이거 사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중개해주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앞으로를 전망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진짜 전문가일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게임 관련주 지금 NFT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컨텐츠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4월, 뭐 5월, 3월, 6월 할 거 없이 올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 다른 거 그냥 사지 마시고 현금 50% 가지고 있으면서 게임주 사세요. 게임주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로스트라크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정말 돈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게 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데 주가만 안 가고 있으니까 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놓으면 돈 벌 게 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게임주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죠. 추천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급등하고 자율주행 관련주 급등하고 그런 게 급등하니까 또 그런 거 좋다고 하다가 이제는 TV에서 뭐라고 합니까? 게임 관련주 보여주면서 게임 관련주 지금 사야 될 땐가 아직도 안 늦었다 이야기를 하고 또는 추천하기도 하죠. 그거는 솔직히 중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오는 거 그냥 읊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올라갈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간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저기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청자분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 올라온 것들을 읊어주세요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분석입니까?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방송에 나오는 추천주들을 좋다고 막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종목 또는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좋아질 종목이 맞고 좋아질 업황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가 좋다고 하는 것 중에서 시급료 안 갔잖아. 그렇죠. 그게 안 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올라간 또 게임 관련주에 우리가 눈을 돌릴 게 아니라 시급료를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갔을 뿐입니다. 주가가 안 간 게 죄입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주가가 안 간 건 사람들이 안 좋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좋은 건 맞잖아요. 좋은 걸 좋다고 왜 못합니까? 홍길동이에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못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시급료 파트가 좋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급료 파트를 사놓으면은 지금 게임 관련주에 또 사가지고 시세 변동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기다리니까 또 출발할 때 남들이 또 추천할 때 남들이 또 좋다고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진정한 투자고 그걸 우리가 반복을 했을 때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임 관련주가 올라가긴 했는데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리면 수익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40% 수익 나든 50% 수익 나든 오래 기다렸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제가 게임 관련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간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사지 못하겠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비중을 많이 샀겠죠. 100만 원 사가지고 40% 수익 내면 4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사가지고 40% 수익 내면은 428에서 800만 원이 되겠죠. 어떤 게 나은 걸까요?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정보와 믿음과 여러분들이 분석이 있다면은 뭐가 문제죠? 저는 여러분들 투자 좀 방식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종목을 이상하게 고가에 잡은 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자꾸 하락장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락장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수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도 비싸지지 않는 종목, 싸지만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잡아
잡아놓는 것이 저는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참고하시고 업황이라든지 제가 시황 분석해드릴 때 참고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지수는요, 2900포인트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왔던 이 반등, 사실 쌍바닥을 걸려면은 요 3050포인트죠. 저기까지 충분히 올라와주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안 올라오는 이만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척 하다가 빠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뭐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제가 나오는 날 방송을 보고 있거나, 또는 제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추가 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추가 매수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등등등 내 종목 이제 바닥 잡는 것 같아 하고 추가 매수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신규 매수도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또 뭔가 사면 되겠지라고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척하고 속이다가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보면은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제와 그제는 신규 상장 테마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 거가 급등했다라는 것은요. 업종 테마가 움직일 게 없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라도 한번 해먹어보자라고 하는 세력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런 거는 세력들이 결국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지고 있는 이런 형태는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말은 저는 2900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저는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 정도가 약간은 출렁거림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땐 반대매매 장세가 시작이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반대매매 장세가 시작이 되면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반대매매로 손절을 강제로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물량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친다면 경매겠죠.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싸게 물량을 획득할 수 있다면 반등 나올 때 우리는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했던 분들은 당연히 기회가 오는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버티셔야 됩니다.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번 교훈을 삼아서 다음번에는 현금화 해야 되는 시기는 올라올 때 하는 거구나, 내려갈 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다음번에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올라올 때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900 깰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이르다라는 전략과 손절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버티면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오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대한통운이랑 롱심 두 종목 중에 신규 매수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 농심일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지난주에 안 보셨나 보다, 우리 시청자님이. 네, 뭐 예. 지금도 오늘 하루 종일 농심, 네, 식음료 파티 농심료,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농심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800억에서 700억 그리고 1600억에서 뭐 10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식음료 파트는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요즘 경제가 힘든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취업률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 공채 안 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사람을 뽑지는 않고 경제가 돌아다니는 돈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돈이 회수가 되면서 시중에 도는 돈이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게 되고요. 인건비가 줄면 사람들 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식음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것은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체기가 지금까지 아니었습니까? 맞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돈을 풀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약간 호황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품이거든요. 이 신기루가 사라지고 나면은 결국 시장은 야, 지금 침체기다. 세상이 너무 안 좋다.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이 초입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은 그냥 단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품 빠지는 거고 이제 시장의 실체를 조금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된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은 우리가 인버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 예측하니까 인버스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버스는 언제 떨어질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기업은 담아놓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리스크를 해지한다라고 하잖아요. 위험을 피한다, 회피한다라는 개념으로 담아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는 농심은 매수 가능, CJ 대한통운은 그런 쪽에서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심에 저는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박서영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막 콘덴서 61,800원에 20%. 산지 오래됐는데 올겨울에 좋을 거라고 봄에 샀는데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봄에 샀으면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겨울에 이 종목이 좋나요?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거 작년에 뭐 제가 뭐 자꾸 뭐 과거 이야기해서 뭐 하겠나 싶지만 뭐 자랑은 제가 해야지 뭐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뻔뻔했나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이거 여기 떨어져 있을 때 막 바닥에 있을 때 이거 사놓으면 돈 번다, 이것도 올라간다, 전기차 관련주다, 뭐 그쪽으로 엮인다, 분명히 전기랑 연관되니까 올라갈 게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한 자리랑 이 올라온 자리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안 사야 되는 자리였죠. 지금 이런 자리들은. 그러니까 저점에 있을 때 사놓으면 득을 보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사막 콘덴서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올겨울에 좋을 거라고 하지만은 저도 이게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지금 식음료 파트라든지 이런 게 뭐 언제까지 좋아질 거라는 그 기한을 정하진 않잖아요. 좋아질 건 뻔하지만 언제인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좋아질 게 뻔하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사막 콘덴서는 인간의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떤 건가? 괜찮아요. 기업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전기차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컨덴서, 뭐 우리가 에너지 산업, 전력 산업 이런 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엮여서 저는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게 시청자님께서는 올 겨울이라고 봤던 것뿐인 거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올라갈 건 뻔하다. 그래서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떨어지면 좋은 기업이 싸진다라고 말씀드렸죠. 4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빠져주면은 정말로 땡큐라고 외치면서 사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런 자리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냥 보유해보자. 올라갈 때 7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보유하시면 뭐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